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산업재해,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 질병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질병 중에 저희가 좀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좀 대표적으로 지금 중요시 되는 사례들, 꼭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먼저 좀 짚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백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산업재해 관련해서 조금 케이스 설명해 주시죠. 그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담 오셨던 분은 직장에서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좀 장기간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괴롭힘을 당해서 지금 괴롭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이 아프다고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괴롭힘을 한참 당하시다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정신과 협진을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병 진단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하셨을 때도 뭔가 이거 뚜렷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오신 게 아니라 나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이 케이스를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본인이 나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면서 산재 신청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건강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경우도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먼저 사례를 소개했고요. 그러면 정신질병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산재보험법 계속 설명했듯이 업무상 어떤 유해 요인으로 재해를 당하면 아프게 되면 이건 업무상 질병이고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그리고 고객의 어떤 폭언이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병이 오면은 산업재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 발생을 했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의 폭언이나 직장의 괴롭힘이 발생해야지만 정신질병 산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친 과로로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거나 해고를 당해서 회사 분쟁 때문에 피폐해졌다. 이거는 나열된 사정은 아니지만은 이 경우라도 정신질병으로 업무상재해 신청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실무적인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을 좀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 만한 업무상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좀 지켜보는데 그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선후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따진다는 거죠. 정신질환 자체를 좀 고유한 유전성 질환 질병 종류로 좀 보는 경향도 분명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선후 관계가 약간 모호하거나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병이 먼저 발생하고 업무상 이벤트가 차후에 발생하는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인정되기 좀 어려운 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벤트 발생 후에도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업무상 괴롭힘이라고 우리가 뭐 이벤트라고 발생할 만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뭐 6개월 이후 뭐 한 몇 년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다. 이런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는 걸로도 좀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의사예요. 결국 의사 선생님 진단 자체를 내려주기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산업재해 파트 부분에서는. 사실 의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상 질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내면적인 가진 트라우마나 내면으로 가지는 뭐 유년기에 좀 잘못된 자아 성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진단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거의 산재 승인율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실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병명도 좀 중요해요.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뭐 의사마다 진단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병명을 써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상황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또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관련성과 하나 지침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업재해,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로 일어난 지침들, 이 내부 지침들 규정은 있어요. 제가 오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 자세한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 업무상 재해로 이런 상명이 발생했어요 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그 재해 조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담당자가 조사하는 내용이 곧 어떤 식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업무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지 이거 확인을 해요. 업무 관련 사고라면은 일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를 공단이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 그리고 성희롱이 있었는지, 이런 강한 이벤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공단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산재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업무의 양과 질이 변했는지 이런 건 입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은 있었구나라고 하지만, 업무의 양과 질이 변했는지는 근로자가 잘 소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업무 양이 늘었다. 뭐 3명이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퇴사를 해서 2명이서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됐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됐다거나 이러면은 스트레스 요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실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을 묻게 됐을 경우에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산재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묻지 않아요. 내 과실로 어떤 실수를 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이것도 업무 관련해서 주장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내 실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민원이나 고객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경우,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서 뭐 고객이 민원을 넣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민원 넣을 수 있죠. 그런 갈등이 있었는 경우에도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와 갈등이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 배치 전환, 그 밖에 징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와의 갈등은 노동위원회랑 이제 관할이 겹치고, 공단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조금 중요하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반드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뭐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런 문제겠죠. 그리고 차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재조사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이것이 업무상재인지 아니면 개인 상병인지 아니면 상병 자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신고하시고 이것저것 다 패소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재해 갈등을 업무상 질병의 정신질환 산업재해 갈등 분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을 제가 좀 보는데,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영향을 안 줘야 되게 사실 정상이죠. 근데 그 정당성 여부를 여러분이 정신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에 판단을 하는 요소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싶으면 피해갈 수도 있어야 돼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승인되면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 중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업무상 질병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중요한 요소죠. 예, 끝으로 이제 저희가 기왕청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질병, 정신질환 질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전적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상희 선생님들 상당수가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교과서들을 보면은 유년기 형성된 잘못된 자아 등등. 공황은 특히 그렇게 봅니다. 공황장애는 특히 유전성 질병으로 보는 경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형증이 다른 질병보다도 좀 유독 조금 더 강하게 다뤄지는데, 예,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년기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들이 물어봐요.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느냐, 평상시에 잘 지내냐, 배우자의 관계는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피해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 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이 부각되고 이것 때문에 인한 것이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가릴 것은 가려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유리한 거를 내세우고 불리한 거는 가리는 거,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지 원하시는 바를 이제 이루시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뭐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내용에 따라 부각과 정도에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 정신질환 산업재해까지 좀 해봤고요. 네이버 카페 나가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